권력은 말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건 언제나 누가 침묵을 견디는가에 달려있다. 미셸 푸코 연애도 똑같다. 너는 여자의 말보다 침묵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다. 그녀가 잠시 차가워지면 너는 조급해진다. 그녀가 요즘 너 좀 변했어라고 말하면 즉시 해명하려 든다. 그 순간부터 너는 이미 하드를의 연애길을 시작한 거다. 을의 연애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감정의 주도권 문제다. 누가 더 많이 눈치를 보고, 누가 더 많이 맞추고, 누가 더 많이 불안해하느냐. 그게 관계의 위계를 결정한다. 그리고 지금 너는 거의 항상 그 을의 자리에 서 있다. 너는 착한 남자다. 배려하고 이해하려 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지 않게 조심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배려가 너를 약하게 만든다. 왜냐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반응이기 때문이다. 혹시 내가 실망시킬까봐,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이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겉으로는 따뜻하지만 속으로는 힘의 상실이다. 여자는 이런 에너지를 즉시 감지한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느낀다. 이 남자는 나를 잃을까봐 무서워하네. 그걸 느끼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너를 평등하게 보지 않는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위에 선다. 너는 아래에서 사랑을 구걸하는 존재가 된다. 그때부터 너의 모든 행동은 달라진다. 그녀가 늦게 답장을 보내면 초조해지고, 그녀가 무표정하면 기분이 떨어지고, 그녀가 다른 남자 얘기를 꺼내면 불안해진다. 그 불안은 곧 권력의 결핍이다. 그녀는 네 감정이 자신의 표정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보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낀다. 이 관계의 주도권은 내 거야. 그 순간 연애는 끝났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위계 구조로 바뀐다. 조선의 왕이 신에게 권력을 내주는 순간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그건 왕좌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너도 마찬가지다. 여자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기 시작한 순간 너는 왕좌에서 내려온 거다. 진짜 문제는 너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그녀는 나를 더 멀리 할까? 답은 간단하다. 그녀는 노력하는 남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남자에게 끌린다. 왜냐면 본능적으로 감정에 안정감을 주는 존재에게만 여자는 감정적으로 복종하기 때문이다. 을의 연애는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균형을 잃는 것이다. 너는 사랑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행동하지만 그 행동이 관계를 무너뜨린다. 너는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 이해 속에서 너를 통제한다. 너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 반응에서 너의 약점을 본다. 여자는 절대 의도적으로 남자를 조종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그녀는 불안한 남자 앞에서 본능적으로 강해진다. 그게 감정의 자연스러운 균형이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진심으로 대해도 그 진심이 불안에 기반하면 그녀는 너를 아래로 본다. 생각해봐라. 그녀가 처음 너를 좋아했을 때는 언제였는가? 너가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을 때다. 그때의 너는 느긋했고 확신 있었고 감정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매력이었다. 그런데 지금 너는 그녀의 감정에 따라 표정이 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걸 보고 이렇게 느낀다. 이 남자는 예전 같지 않네. 맞다.
예전에 너는 왕이었고 지금의 너는 신하다. 예전에 너는 감정을 리드했지만 지금의 너는 감정의 눈치를 본다. 연애에서 을이 되는 건 상대가 너를 이용해서가 아니다. 그건 네가 스스로 힘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너는 착함을 명분 삼아 자신의 중심을 넘겨줬다. 그건 헌신이 아니라 감정적 항복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한번 항복한 남자는 다시 왕좌에 오르기 어렵다. 왜냐면 여자는 한번 을의 에너지를 느끼면 그 남자를 다시 갑의 자리에 올려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한다. 을의 연애는 여자가 만든 게 아니다. 그건 네가 스스로 내려간 것이다. 문제는 그녀가 아니라 네가 감정의 중심을 잃은 순간부터였다. 이제 문제는 분명하다. 너는 여자의 감정에 끌려다니며 스스로 관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중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정답은 단 하나다.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 감정의 주도권이란 단순히 무뚝뚝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감정의 방향을 네가 정한다는 뜻이다. 그녀의 감정이 흔들려도 그 흔들림에 끌려가지 않는 힘. 그 힘이 바로 갑의 연애의 시작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와 싸우거나 불만이 생기면 즉시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건 오해야.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 우리 서로 대화로 풀자. 이건 성숙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프레임을 그녀에게 넘겨주는 행동이다. 왜냐면 풀자라는 말 자체가 이미 상대의 감정에 반응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 순간 감정의 주도권을 잃는다. 감정을 되찾는 첫 단계는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그녀가 짜증을 내든 불평을 하든 거리두기를 하든 너는 그 즉시 반응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여자는 네 감정을 읽기 위해 그 반응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네가 화를 내거나 설득하거나 침묵할 때 리듬을 관찰한다. 그 리듬이 무너지는 순간 그녀는 이 남자는 내 감정의 영향권 안에 있구나. 이렇게 결론 내린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남자에게 끌린다. 그건 본능이다. 그녀는 강한 중심을 가진 남자 곁에 있을 때만 감정적으로 안정된다. 그녀가 불안해질수록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네 중심을 흔들려 한다. 그건 악의가 아니라 본능의 시험이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묻는다. 이 남자는 나보다 강한가? 너는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리드해야 한다. 그녀가 차갑게 말하더라도 그녀의 말이 아니라 분위기를 통제하라. 말의 힘은 약하지만 분위기의 힘은 절대적이다. 그녀가 분노하면 너는 호흡을 늦추고 미소를 유지하라. 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이 남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네. 감정의 주도권은 대화를 통해 얻는 게 아니다. 그건 태도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너의 말보다 너의 일관성, 너의 표정보다 너의 리듬. 그게 진짜 힘이다. 조선의 장수는 전쟁터에서 적이 심리전에 절대 휘둘리지 않았다. 적이 도발을 해도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적을 불안하게 했다. 왜냐면 침묵 속엔 두 가지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확신과 계산. 여자에게도 똑같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흔들 때 너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계산하라. 지금 그녀가 던진 말이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테스트인지.
그걸 구분하는 순간부터 감정의 주도권은 너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두 번째 단계는 거리두기다. 너는 그녀의 감정 안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 있다. 그녀가 행복하면 같이 들뜨고, 그녀가 냉정하면 같이 가라앉는다. 그건 동조이지 사랑이 아니다. 너는 동조자가 아니라 리더가 되어야 한다. 리더는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조율한다. 거리를 두면 처음엔 불안할 것이다. 이러다 그녀가 떠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거리를 둔다고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거리 속에서 그녀는 네 중심을 느낀다. 그녀는 다시 너에게 끌린다. 왜냐면 불안은 감정의 불씨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지 말고 통제 가능한 온도로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확신의 언어를 되찾는 것이다. 확신의 언어란 단호하고 짧은 말이다. 그래, 괜찮아. 그건 네 생각이야. 이 세 마디가 논리 1000마디보다 강하다. 왜냐면 그 말 속에는 설득이 아니라 결정이 있기 때문이다. 결정은 감정의 최상의 언어다. 그녀는 그 결정을 들을 때마다 네 안에서 안전함을 느낀다. 을의 연애를 벗어나려면 너는 감정의 반응자가 아니라 감정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그녀의 말에 반응하지 말고 그녀의 감정을 관찰하라. 그녀의 행동에 휘둘리지 말고 그녀의 에너지를 이용하라. 이건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왜냐면 네 본능이 계속 반응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 본능을 제어하는 순간 너는 진짜로 감정의 상위자가 된다. 감정의 주도권은 말로 얻지 않는다. 그건 자기 통제의 결과물이다. 네가 감정을 통제하는 만큼 그녀는 감정적으로 너를 따른다. 그게 바로 을의 연애를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면 이제 다음 단계다. 그건 바로 존중을 되찾는 일이다. 여자가 너를 다시 존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관계의 힘이 균형을 되찾는다. 그리고 존중은 말로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건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다. 여자는 감정적으로 강한 남자에게 끌리지만 감정적으로 일관된 남자에게 존경심을 느낀다. 그녀가 너를 좋아해서 존경해로 바꾸는 순간 그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복종의 시작이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기준에 머물고 싶어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단계를 절대 밟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자의 사랑을 유지하려고 애쓰다 존중을 잃는다. 그녀의 감정에 너무 반응하고 그녀의 말에 너무 신경 쓴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기준을 잃는다.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 태도를 바꿔야 하나?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너는 이미 아래로 내려가 있다. 존중받는 남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녀가 기분이 좋을 때도 차가울 때도 그는 똑같은 리듬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 일관성이 여자의 감정 속에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든다. 그녀는 네가 흔들리지 않을 때 네 존재 안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게 바로 존중의 시작이다. 조선시대 왕비들은 언제나 강한 왕을 존경했다. 그들이 왕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왕의 일관된 리듬을 믿었기 때문이다. 왕이 흔들리지 않을수록 그들은 그 질서 안에서 안전했다. 연애도 같다. 여자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할수록 확신 있는 남자 곁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라.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 기준을 바꾸지 마라. 그녀가 요즘 너무 냉정한 거 아냐?
라고 말해도 그건 네가 그렇게 느낀 거겠지. 이렇게 단호하게 받아쳐라.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감정을 뒤흔든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끌린다. 왜냐면 그녀는 감정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복종하기 때문이다. 존중받는 남자는 절대 설득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자신의 기준을 유지할 뿐이다. 그녀가 그 기준 안으로 들어오든 스스로 나가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 여유가 바로 갑의 에너지다. 그녀는 그 여유를 느낄 때마다 자신의 감정이 그 기준에 맞춰지는 걸 느낀다. 그게 감정적 리더십이다. 여자는 네가 나를 존중해줘라고 말할 때 결코 존중하지 않는다. 그녀는 네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끝까지 지킬 때 존중한다. 그게 진짜 남자의 프레임이다. 생각해봐라. 너는 왜 그녀의 감정에 그렇게 쉽게 흔들렸는가? 그건 네 안에 확신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기준이 없으면 모든 감정은 상대의 기분에 종속된다. 그녀의 표정 하나가 너의 하루 전체를 흔드는 구조. 그게 바로 을의 감정 회로다. 이제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너의 리듬이 그녀의 감정을 흔들어야 한다. 그녀가 불안할 때, 그녀가 궁금해할 때, 그녀가 너를 측정하려 할 때, 그 순간 네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너의 기준을 인정하게 된다. 존중은 사랑보다 늦게 오지만 한 번 생기면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존중은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식을 수 있어도 한 번 존중한 남자는 끝까지 기억한다. 그래서 매력적인 남자는 좋은 남자가 아니라 기준 있는 남자다. 그는 감정을 관리하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리듬을 유지한다. 그녀는 그 리듬을 깨고 싶어 하면서도 결국 그 안에 머문다. 너는 여자를 감정적으로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감정의 질서 위에서 그녀를 리드할 수는 있다. 그 질서의 이름이 바로 기준이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마라. 기준은 단호하다고 해서 차가운 게 아니다. 그건 온도의 균형이다. 너의 말투, 표정, 행동 속에 한결같은 중심이 있으면 그녀는 그 중심을 따르게 된다. 그녀의 감정이 폭풍처럼 요동쳐도 너의 리듬은 그대로여야 한다. 그 리듬이 바로 존중의 뿌리다. 그리고 그 존중이 쌓일 때 너는 더 이상 을이 아니다. 그녀는 네 기준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결국 존중은 감정의 침묵 속에서 자란다. 너는 말이 아니라 존재로 답해야 한다. 그녀가 흔들릴수록 더 단단해져라. 그녀는 그 단단함을 느낄 때 너를 다시 왕의 자리로 올린다. 이제 마지막이다. 존중을 되찾았다면 이제는 선택의 주도권을 되찾을 차례다. 을의 연애를 완전히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선택당하는 남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남자가 되는 것이다.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걸 다 주는 남자에게는 끌리지 않는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리드당하는 경험을 원한다. 그건 단순히 남자가 강해서가 아니다. 그녀의 본능은 안정된 방향성을 가진 남자를 선택의 중심으로 둔다. 그래서 매력적인 남자는 언제나 선택하지 않는다. 그는 결정한다. 결정하는 남자는 감정의 리더다. 그는 여자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그녀가 나를 좋아할까를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이 여자는 내 리듬에 맞는가? 이 차이가 바로
을과 갑을 갈라놓는다. 생각해봐라. 너는 얼마나 자주 그녀의 감정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해왔는가? 그녀가 웃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녀가 차가워지면 불안해지고, 그녀가 떠날까봐 눈치를 보고.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감정의 예속이다. 을의 연애를 끝내려면 너는 감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감정의 주체란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중심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존재다. 그녀가 아무리 아름답고 감정적으로 강해 보여도 너희 세계에 맞지 않으면 단호히 돌아설 줄 알아야 한다. 그 한 걸음이 바로 왕의 리듬이다. 조선의 장수들은 늘 말했다.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왕이 아니다. 싸움을 선택하는 자가 왕이다. 연애도 같다. 너는 싸움에 참여하기 전에 전장을 정해야 한다. 그 전장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긴 것이다. 여자는 네가 자신을 위해 움직인다고 느끼면 감정적으로 지배권을 갖는다. 하지만 네가 내 리듬으로 움직이면 그녀는 네 궤도 안에서 움직인다. 그게 진짜 갑의 연애다. 선택하는 남자는 여유롭다. 그는 감정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녀가 떠나도 그건 단지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그는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다. 그 기준을 지킬 때 그의 매력은 오히려 더 커진다. 왜냐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확실한 세계를 가진 남자에게 끌리기 때문이다. 너는 여자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동안 자신을 잃었다. 이제 반대로 해야 한다. 자신을 지키는 동안 필요 없는 여자를 잃어라. 그게 성숙한 사랑의 구조다.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여자를 얻는 게 아니라 필터링한다. 그는 감정의 수준이 맞지 않는 상대와는 처음부터 관계를 깊게 만들지 않는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어리면 그는 거리를 둔다. 그녀가 중심이 없으면 그는 흥미를 잃는다. 그녀가 강해도 감정의 리듬이 맞으면 그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리드한다. 이게 바로 연애의 주도권이다. 주도권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너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말하지 않고도 설득할 수 있다. 그녀는 네 확신 속에서 감정적으로 선택당한다. 여자는 을의 남자에게는 이유를 설명하며 떠난다. 하지만 갑의 남자에게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남는다. 왜냐면 그녀는 이성적으로는 떠나야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게 감정의 상위 구조다. 너는 지금 어떤 남자인가? 감정의 반응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의 설계자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 답이 바로 너의 연애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제 결론은 하나다.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선택하라. 그녀의 감정에 머물지 말고 너의 리듬으로 그녀를 움직여라. 그게 을의 연애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녀의 표정이 아니라 너의 기준으로 연애를 설계하라. 그 순간 너는 더 이상 눈치를 보는 남자가 아니라 감정을 지배하는 남자가 된다. 그리고 그 남자는 항상 선택받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선택한 여자만이 남는다. 을의 연애를 벗어나는 법은 단순하다. 눈치를 멈추고 중심을 세우는 것. 그녀의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너의 감정으로 리듬을 만들어라. 사랑은 노력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사랑은 균형으로 유지된다. 그 균형을 만들려면 너는 설명하는 남자에서 결정하는 남자로 변해야 한다.
그녀가 너를 존중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을 존중하라. 감정의 방향을 네가 정하라. 그녀가 떠나도 그건 잃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불균형을 버리는 것이다. 진짜 남자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 그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안으로 들어올 여자를 선택한다. 그게 연애의 왕의 방식이다. 사랑은 감정의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리듬을 설계한 사람이다.